오늘 살펴볼 패턴은 합성 패턴입니다. 컴포짓 패턴이고요. 이 합성 패턴은 트리 구조로 뭔가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꼭 트리 구조가 아니더라도 개별과 개별들의 묶음을 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합성 패턴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 유닛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공격할 수도 있고, 개별 유닛을 선택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합성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패턴은 개별과 개별의 묶음을 하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어떤 트리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도 합성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 구조라고 하면 이제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잖아요. 근데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는 트리 구조하고 요 합성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료 구조에서는 보통 어떤 데이터가 추가될 때 노드를 추가해서 그 트리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렇게 노드들 추가하다 보면은 노드가 단말이었다가 중간 노드가 되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합성 패턴에서는 중간 노드라는 거하고 단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우리가 추가될 게 없이 트리로 모델링하고 싶으면은 이제 합성 패턴을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단말이 중간 노드가 되고 또 중간이 단말 노드가 되고 이러는 어떤 구조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합성 패턴을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자료 구조에서의 트리 형태로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같은 챕터에서 앞에서는 반복자 패턴을 살펴봤었죠. 그 반복자 패턴에서는 처음에 객체 마을 다이너라는 식당이 있었고 팬케이크 식당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병하는, 그래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니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이너는 배열을 썼었고 팬케이크는 어레이 리스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유지하는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균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팬케이크 그 클래스에도 반복자를 추가하고, 객체 마을 그 다이너에도 추가하고, 또 카페도 결합했을 때에는 카페는 또 해시 테이블로 내부적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상관없이 반복자를 추가하면은 이제 반복자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자는 내부적인 자료 구조가 어떤 자료 구조를 써서 유지하는지 상관없이 균일하게 그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객체 다이너에서는 원래 있던 메뉴 말고 서브 메뉴로 이제 디저트 메뉴를 추가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 요소들이 개별 요소도 있지만 하나는 또 복합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나 이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합성 패턴이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성 패턴. 그래서 이 합성 패턴을 써서 이제 트리 형태로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순회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주로 이런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에서 탐색하는 방법인 BFS나 이제 DFS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또 이 합성 패턴에 대한 반복자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트리 구조에서는 트리는 그래프의 일종이니까 트리를 순회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BFS나
DFS를 쓸 수가 있고,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BFS는 Q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고, 이제 DFS는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는 같지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제 BFS와 DFS를 수행할 때 한 노드를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방문할 수가 있죠. 순회하다 보면은 그래프는 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도 다시 원래 출발했던 대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BFS, DFS를 우리가 구현할 때는 이제 비지티드 배열 같은 뭔가 방문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BFS, DFS 수행할 때 한 번 방문한 거는 또다시 방문하지 않게끔 해야 되죠. 그런데 트리에서 이제 이 BFS와 DFS를 수행할 때에는 비지티드 배열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기가 없기 때문에 순회를 하다 보면 한 번 방문했던 거를 또다시 방문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이제 DFS는 그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지 않고 그냥 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래프라는 거는 노드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방문할 노드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노드에 이제 이웃 노드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음에 방문해야 되겠죠. 그걸 어디다 저장해 놓냐? 스택에 저장해 놓냐? Q의 저장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Q와 스택의 특성에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BFS는 가까운 것부터 먼저 Q에 넣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먼저 방문하는 거고, 스택은 갈 때까지 계속 전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합성 패턴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 합성 패턴은 이제 개별이나 개별들의 묶음을 동일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상속 관계로 이제 노드와 이 단말이나 중간 노드를 아우르는 어떤 타입을 만들고 걔를 상속해서 단말과 그 중간 노드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add, remove, get childre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 세 개 메소드는 leaf는 필요 없는 메소드가 되죠. 필요 없고 중간 노드만 필요한 그런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LSP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적절한, ISP 측면에서 그렇게 적절한 관계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고 싶은 이제 그 오퍼레이션은, 얘는 이 합성 패턴을 관리하기 위한 요소인 거고, 실제 이 합성 패턴을 모델링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이 오퍼레이션이겠죠. 이 뭐 예를 들면 attack 한다든지 move 하면은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개별을 움직이나 개별의 묶음을 움직이나 다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그 어택은 얘 하나가 어택하는 거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뭐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그 여기에 유지되는 모든 애들을 또 어택하게 하게 되겠고, 얘가 또 뻗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계속 그 어택이 이제 내려가서 결국은 그 부분 트리에 있는 모든 개별 애들은 다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컴포짓 패턴에서는 중간과 단말 노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트리 스트럭처로 해주게 되는데, 저는 이 트리 스트럭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별과 개별들의 묶음을 하나 리모컨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네들의 묶음이 이게 또 묶여져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묶였다가도 이제 일이 끝나면 얘가 이 묶여진 이 노드는 필요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동해가지고 공격하고 나서는 또 개별적으로 다 선택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내가 응용해서 필요하면은 컴포짓 패턴, 또 트리로 모델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컴포짓 패턴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트리는 자료 구조의 트리 같은 형태는 아니다. 중간이 단말이 되고 단말이 중간이 되고 막 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isVeryten이나 프린트 같은 요소를 구현해 놓으면 맨 루트에서 프린트를 호출하면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 순회에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지금 이제 그 개별과 개별의 묶음을 아우를 그런 추상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abstract로 add, remove, get child를 추가해 놨죠. 요거는 컴포짓 패턴에서 그 중간 노드에서 필요한 그런 메소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add, remove, get를 abstract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abstract로 만들어 놓지 않고 beam 메소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말들은 리프 쪽은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되고, 이쪽 중간 노드들만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결정하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단말은 얘를 재정해서 뭐 어떻게 만드는데, 단말들이 빔 메소드로 만들면 되겠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구현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빔 메소드로 만든 대신에 예외를 발생하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단말에 대해서 add를 부르면은 예외가 발생해서 이제 죽는 거죠. 오류를 발견하고 싶으시면 예외를 추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발생하고 싶을 때는 주로 우리가 이제 예외는 그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오류 발견하는 거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우리가 코딩하면서 즉시 알고 싶다. 뭔가 단말인데 add를 부르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외를 통해서 쉽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잘못 논리적으로 내가 엉뚱한 add 메소드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판단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게 개발 과정인지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건지에 따라서 또 방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성 패턴에서 전체 어떤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FS, BFS 요 방법이 있고,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한 거 정도로 3학년 2학기 아니면 4학년 정도면 이제 BFS, DFS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구현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항상 뭐 수업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이 BFS, DFS는 컴퓨터 공학에서 무지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지만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구현할 일은 없죠. 라이브러리 다 있으니까. 근데 BFS, DFS는 라이브러리에 제공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쉽게 내 환경에 맞게 BFS, DFS를 구현하실 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반복자를 이용해서 이 합성 패턴에서의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냥 오퍼레이션만 만들어 놓고 그 오퍼레이션을 루트 노드를 갖고 호출했을 때 다 퍼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자를 우리가 이용해서 전체 그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해 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반복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에서 부르게 되면 이제 루트는 각 아래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루트 체인지를 부르고, 또 그럼 걔가 또 아래를 부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모든 필요한 애들이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루트에 대해서 얘가 반복자를 이용하는 거구나. 얘는 반복자를 이용하는 형태고 이제 얘는 반복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합성 패턴으로 뭘 모델링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루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루트에 있는 애는 자식에 대해서 똑같은 메소드를 부르게 하고 그러면 이게 저절로 내려가서 다 하는 방법이 있고 반복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복자가 전체적인 노드를 방문해 가면서 여기서 루트를 방문하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그 반복자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결정적으로 방문하겠죠.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이제 뭔가 처리해 주는 형태로 가는데 그러면 이 컴포넌트 합성 패턴으로 만든 그 구조에 대한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 그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치면은 BFS와 DFS로 구현하는 건데 BFS와 DFS를 구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제 BFS와 DFS를 구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리나 그래프에서 반복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Q에 뭘 집어넣겠어요? 트리에 노드 아니면 그래프에 노드를 집어넣겠죠. 그리고 노드를 빼와서 또 그 노드가 단말이면 처리하고 그 노드가 이제 그 중간 노드이면은 그 중간 노드에 자식들을 추가하게끔 하고 뭐 그런 걸 반복해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고 그냥 이 컴포넌트 패턴에 대한 반복자를 만들라 그러면 BFS나 DFS 선택하고 그 BFS, DFS 선택했을 때 이제 Q나 스택에 이제 노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노드를 넣는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그 Q에 또 스택에 뭘 넣냐면 반복자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자를 넣어서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반복자를 넣는 방법을 썼을 때에는 이제 단말에 가면은 단말에는 넣을 게 없는 거죠. 일반 노드는 어떤 자료 구조로 자식들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자료 구조에 대한 반복자가 있겠죠. 그럼 그 반복자를 트리에 넣어가지고 아니 Q나 스택에 넣어가지고 반복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방문한 노드가 이제 중간 노드가 아니라 단말이야. 그럼 단말은 그 하나 자체니까 넣을 게 없어요. 그 노드에. 그래서 그때 똑같이 노드가 중간 노드인지 단말인지 상관없이 처리하고 싶으면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null iterator라는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null iterator. 그러니까 null iterator는 우리가 언제 봤던 거예요? 어떤 패턴 할 때 봤던 거지? null iterator는? 예? 명령 패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null 객체가 있었어요. 그게 걔가 명령 객체인데 execute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null 객체 패턴을 이제 요 반복자를 합성 패턴에 대한 반복자를 만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구현해 보면 저는 이 반복자를 그 스택이나 큐에 넣는 거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많이 안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색해요. 만들려고 하면 만들 텐데 되게 불편한 것 같아. 그냥 예전처럼 그냥 노드를 넣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은 노드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자를 그 노드에 반복자를 넣어서 이제 반복자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얘는 DFS를 쓰는 형태인데 이제 트리 이터레이터에서 이제 이터레이터를 처음 받아서 넣어요. 그러니까 루트에 대해서 호출되겠죠. 그럼 루트에 이터레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에서는 그 스택이 이 클래스의 스택이 비어 있으면 더 이상 방문할 곳은 없는 거죠. 그럼 return false를 하는 거고 만약 empty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터레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터레이터는 이제 스택에 있지만 그 이터레이터가 이미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끝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빼서 이 이터레이터가 어떤 요소가 있으면 추루를 하고 없으면 걔를 빼고 다시 리커시브 해스 넥스트를 불러서 이제 그 큐에 그 스택에 이제 계속 방문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에서는 현재 거를 출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자식의 이터레이터를 넣어줍니다. 자식의 내 거 말고 내 자식의 이터레이터를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모든 노드를 방문해 주는데 이 반복자가 보통은 모든 노드를 우리가 반복자에서 받고 싶은 건 아니고 그 트리에 있는 단말들만 얻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중간 노드면은 그 중간 노드를 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말들만 반환하게끔 코드를 좀 더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null iterator 그러니까 그 트리를 반복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면은 얘는 정적 반복자가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 스톱하면 가다가 멈추는 거죠. 보통 트리에서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 때 정적 반복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전체를 미리 다 방문해 가지고 선형 리스트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냥 선형 리스트의 반복자를 제공해 주는 스냅샷을 찍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반복자를 만들 수도 있고 동적 반복자를 만들 때 그러면 내가 BFS로 만들지 DFS로 만들지 차이가 없으면 보통은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이제 왜 그런지 몰라도 BFS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BFS 해도 되고 DFS 해도 되면 BFS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고 BFS나 DFS로 동적, 트리에 대한 동적 반복자를 만들 때 이제 합성 패턴의 경우에는 노드를 큐에 넣을 수도 있지만 노드를 큐에 넣지 않고 반복자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반복자를 넣는 그 버전에서는 모든 노드를 방문할 때 균일하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null iterator라는 걸 정의해 놓고 leaf들은 null iterator를 반환해 주도록 만들면은 이제 중간인지 얘가 단말인지 어떤 방문할 때 구분하지 않고 그 진행을 처리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단말만 반환하고 싶으면 뭔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면 그런 걸 무시하면은 이제 얘가 단말인지 이 진행할 때는 전혀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child iterator가 null iterator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를 빼봤자 has next가 false니까 바로 버려지고 다시 또 스택이나 큐에서 빼내겠죠. 그래서 child iterator는 들어가 있어도 뭐 역할을 안 하죠. 그냥 뺐다가 필요 없는 애네 버리고 다음 거 또 빼죠. 그래서 요 버전은 노드를 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요 전 버전은 DFS인데 이터레이터를 넣는 버전이 되겠고 요 버전은 이제 얘도 동적 반복자인데 노드를 넣는. 그래서 여기에는 루트 노드를 시작할 때 주겠죠. 그럼 노드를 넣고 노드를 빼서 얘가 뭐
뭔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서 진행시켜는 코드를 만드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헬스넥스트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는 헬스넥스트에서는 있나 없나만 판단하는 코드를 보통 짜고 넥스트에서 현재 노드를 현재 방문해야 될 애를 반환해주고 커서를 이동하는 것도 넥스트에서 구현하죠. 근데 그냥 해보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 헬스 넥스트에서 또 이동까지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넥스트는 뭐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반환만 해주는 형태로 또 짜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짜고 그 원래의 그 특성대로 짜면 이제 넥스트에서 리턴도 해주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만드는 것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BFS 만들면 그 함수 하나에서 Q 만들고 Q가 MT까지 반복문으로 돌리는 형태가 될 텐데 이 형태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헬스 넥스트와 넥스트 메소드에서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 원래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함수로 만들었던 거에서 화일문의 조건이 헬스 넥스트 쪽으로 가는 거고 그 화일문 안에 또 자식들이 넣는 부분이 이제 넥스트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형태로 코딩을 많이 안 해봤으면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방법은 BFS나 DFS 반복자가 유지하는 자료 구조는 반복자를 유지할 수 있고 노드를 유지할 수 있고 넥스트는 단말만 반환할 수 있고 모든 노드를 반환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반복자를 만들면 null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터레이터와 차일드 이터레이터 두 개를 만들어야 좀 깔끔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항상 그렇지만 트리를 만들 때 이제 노드들이 보통은 루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진행을 하는데 내려오다가 다시 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다시 백해야 할 때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내려왔다 다시 그 길로 다시 올라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parent 노드에서 우리가 트리 구조로 모델링 할 때 이제 자료 구조에서 해봤겠지만 parent 링크를 노드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parent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추가나 삽입할 때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갈 때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parent 링크를 유지하지 않으면 삽입과 삭제는 편한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한데 거꾸로 올라가려면 힘들죠.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려오면서 이제 그 내려온 노드들, 방문했던 노드들을 스택에 유지하면은 이제 그 스택 톱에 바로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부모가 있고 이런 식이죠. BST 만들었을 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 트리 만들 때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경우와 부모 링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합성 패턴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기능에 따라서는 페런트를 유지할 수도 있고 페런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필요하면은 뭔가 내려올 때 스택에다가 내려왔던 그 노드들을 넣어놓으면 다시 그 길로 백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전 노드만 필요한 경우, 부모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스택을 쓰지 않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그 단일 연결 구조 구현할 때 보면 previous current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parent와 current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current에서 항상 parent 링크가 따로 그 알고리즘에서 따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순서가 중요할 때는 그 순서에 맞는 또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죠. 뭐 priority queue를 쓸 수도 있고 뭐 집합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로 그냥 별거 없으면 다 선형 리스트, SED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써서 자식들을 유지하겠죠. 자식을 몇 개 유지하는지 여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선형 리스트 쓰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내 응용에 따라서는 그 선형 리스트 말고 다른 자료 구조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전략을 위해서 중간 노드는 하이트리를 이용하여 개선된 연산 결과를 캐싱할 수도 있죠. 캐싱해가지고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캐싱하면은 뭔가 밑에서 변하면 항상 위로 그 변화된 결과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럼 항상 캐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려가지 않아도 중간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꼭 그 합성 패턴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료 구조로 트리 같은 구조를 만들 때에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다이너 예제, 그 음식점 예제 말고 합성 패턴과 관련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자료 구조 시간에도 이런 걸 좀 그 스택 할 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표현식을 작성할 때 사이표기법을 쓰죠. 그거는 이제 이항연산을 이용할 때는 그 이항연산의 두 피연산자를 그 연산자 양쪽에다가 표시를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맞다?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지. 갑자기 안 바뀌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그래서 이런 사이표기법을 우리가 이런 후이표기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후이표기법으로 바꾸면은 얘에 대한 평가는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 넣고 스택에 차례대로 넣고 이제 연산자를 만나면은 스택에서 두 개 뽑아서 그 연산을 수행하고 다시 스택에 넣고 또 연산을 뽑고 스택에다 넣고 그럼 다 끝나면 스택에 남아있는 하나의 값이 최종 결과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표기법을 이제 후이표기법으로 바꿔가지고 스택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식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 이렇게 트리 형태로 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요.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델링 한 거를 이제 클래스로 설계해 가지고 모델링 한 다음에 좀 쉽게 얘네를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들은 이제 어떤 값을 유지하고 있고 자식들을 두 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노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노드에 이제 캐릭터로 오퍼레이터가 들어가고요. int value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를 갖고 있겠죠. 둘 다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left와 right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항상 자식이 최대 두 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자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그 선형 리스트로 자식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얘가 만약에 그 오퍼레이터가 이제 숫자면 샵을 유지하게 해가지고 샵이면 value만 리턴하고 더하기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더하고 곱하기면 왼쪽과 오른쪽을 곱하고 기타 등등 쭉 4개를 사칙 연산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로 얘를 모델링 하면은 이제 루트에 대해서 evaluate를 누르면 그 모델링한 그 트리에 대한 평가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얘를 여기에다가 이 자체는 그 합성 패턴은 아니죠. 합성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 패턴으로 리팩토링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단말은 항상 뭐예요? 여기서 보면 단말은 항상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중간 노드들은 이제 연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드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value 노드, operator 노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value 노드에 evaluate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하면 이제 abstract 그 루트 노드에 대해서 evaluate를 이제 실행하면은 또 쫙 계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도 이제 컴포짓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하면은 얘는 서로 다른 애를 어거지로 이제 하나로 넣어서 요거 갖고 구분하고 있죠. 캐릭터 오퍼레이터 갖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이제 밸류 노드에서 할 일과 오퍼레이터 노드에서 하는 일이 다르니까 구분해 놓고 그렇지만 얘와 얘를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합성 패턴을 써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스위치 문이 있죠. 그렇죠? 스위치 문은 항상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는 그 스위치 문을 다양성을 이용해서 또 바꿀 수가 있고 다양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해세이를 이용하는 방법,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오퍼레이터 노드를 만들고 그 아래다가 덧셈 노드, 뺄셈 노드, 곱셈 노드, 나눗셈 노드 이렇게 4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략 패턴처럼 덧셈을 이밸류에이트하는 어떤 전략, 곱셈을 이밸류에이트하는 전략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노드에 껴주면 되죠. 얘가 덧셈이면 덧셈 전략 껴주면 되겠고 곱셈이면 곱셈 껴주면은 또 이세이 대신에 이제 해세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세이 이용하는 건 이제 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렇게 어떤 걸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 내가 처음부터 어떤 패턴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옛날 생각대로 뭔가 만들어 놨으면 혹시 얘를 내가 배웠던 패턴 중에 뭔가 적용해 가지고 개선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졸업 작품 하든 뭘 하든 이제 뭔가 개발을 할 때에도 항상 뭔가 개발을 할 때 요 개발하는 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운 패턴을 좀 적용하면은 좀 더 확장 가능하고 또 가독성이 높고 유연한 코드들을 만들 수 없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코드로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컴포짓 패턴을
적용한 예들을 보면은 파일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도 이 컴포짓 패턴을 모델링할 수 있죠. 그래서 폴더가 있고 개별 파일들이 있는 거죠. 폴더 파일들. 회사 조직도 같은 것도 컴포짓 패턴으로 만들 수 있고 레고 같은 것도 이제 뭐 레고는 또 결합하면 또 레고 블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트리 구조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 무조건 컴포즈 패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확실하게 중간 노드와 단말 노드가 구분이 되고 단말 노드였다가 중간 노드로 바뀌고 그러진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타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트리 구조가 아니어도 개별의 묶음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컴포짓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트리 구조가 필요하진 않지만 개별 객체와 객체 묶음의 차이를 객체 묶음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싶으면은 이제 합성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다 끝났네요. 그래서 합성 패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